안녕하세요. 리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도세 계산은요, 어찌 보면 쉽습니다. 그 계산은 절차가 있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됩니다. 단지 어려운 것은 이 주택의 양도세를 계산을 할 때 이것이 중과 대상인지 아닌지, 장특공을 80% 받는지 30% 받는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 그런 것만 결정이 되면은 양도세 그 자체를 계산하는 것은 순서대로 따라하기만 되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자, 오늘은 그 순서대로 계산하는 것 중심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양도세 계산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양도가액부터 시작해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쭉 있습니다. 이 절차대로 따라서 해 나가면 됩니다. 자, 뒤에서 실제 계산을 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바로 그냥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가정이냐면요. 1세대 1주택이고요. 양도세 비과세인 조건입니다. 4억 6천에 산 집을 9억 8천에 팔려고 합니다. 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양도 차익 계산할 때요.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라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이고요. 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는 비과세 조건은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이 주택이 규제 지역일 때 샀었다. 그러면은 규제 지역이 해제되어 팔 때에도 2년 거주해야 되는 것은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세대 1주택가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매도 가격이 12억 이하이게 되면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즉 양도세 하나도 안 낸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했는데 매도 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 그런 고가주택의 양도세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나중에 실습하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실습 1에 보면은 1세대 1주택이고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입니다. 자, 매도 금액이 얼마요? 9억 8천, 12억 미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냐고요? 너무 쉽습니다. 0원입니다. 자, 계산할 거 없어요. 그냥 0원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고가주택이 아니니까요. 끝. 계산할 거 없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이고요. 매도 금액도 12억 미치예요. 그런데 양도세를 비과세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규제 지역일 때 샀었는데 그러면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2년 거주를 하지 못하고 팔게 되는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도세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 계산하는 건요. 요 순서대로 따라 하는 거고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도가액 얼마죠? 양도가액이 얼마에 파느냐 그 금액이죠. 여기 9억 8천 나와 있네요. 9.8. 예, 하나하나 제가 해 보겠습니다. 취득가액은 얼마죠? 여기 매수금액 4억 6천만 원이죠. 4.6억이라고 쓸게요. 필요경비, 들어간 돈에 대해서 경비 처리를 해 줍니다. 자, 여기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매수할 때 취득세 낸 거, 그다음에 매수할 때 중개 수수료 낸 것, 그리고 매수할 때 법무사 비용 쓴 것, 그리고 팔 때 중개 수수료 낸 것, 이것들을 모두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이 금액들을 합쳐 보니까 1,600만 원이네요. 자, 1,600만 원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오죠.
전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자,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 볼게요. 9억 8천 빼기 4억 6천 빼기 1,600만 원. 저는 열심히 지금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 봤더니요. 5억 400만 원이네요. 504 000 000 5억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을 인제 감안을 해야 됩니다. 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은요. 뒤에 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 한번 볼게요. 매수일이 16년 8월 12 일이고 매도일이 25년 7월 30 일입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따져 볼게요. 16년 8 월부터죠. 17년, 18년, 19년, 20, 21, 22, 23, 24 해서 8년하고 한 11개월 정도 보유했네요. 8년 11개월. 9년이 조금 안 됩니다. 8년 11개월이요. 기억하시고요. 8년 11개월. 그리고 전체 보유 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했습니다. 8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시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표입니다. 이 위에 것은요. 1세대 1주택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표고요. 이 밑에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는요. 여기에 보시면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합쳐가지고 적용받는 공제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8년이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8년 이상 9년 미만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에 대해서 32% 적용받고 거주에 대해서 32% 그래서 합쳐서 64% 적용받습니다. 자, 64% 적용받네요. 자,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64% 적용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5억 400만 원이죠, 지금. 양도 차익이 5억 400만 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64%를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요. 50 곱하기 64% 하면은 이 금액이 3억 2,256만 원이네요. 이만큼, 그러니까 3억 2,200 이 돈을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5억 400만 원 빼기 3억 2,256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504 000 000 빼기 322 560 000 그러면은 양도소득 금액은요. 181 440 000 이렇게 양도소득 금액은 1억 8,144만 원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1인당 1년에 250만 원까지 양도소득을 기본적으로 빼줍니다. 250만 원 1회에 대해서 빼줍니다. 그래서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억 8천 이 돈에서 250만 원을 또 빼줍니다. 그러면 얼마냐? 1억 7,800 940 0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나온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표준 기준입니다. 그것이 1억 7,894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요. 그럼 세율을 인제 적용을 해 줘야 되는데 세율은 한번 보겠습니다. 1억 7,800 입니다. 자,
여기에 양도세율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아까 1억 7,800 이죠.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쭉 보시면은 여기는 1억 5천 이하고 여긴 3억 이하이니까 여기에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건 38%의 기본적으로 누진공제 1,994만 원을 빼줍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나왔던 과세표준에다가 38%를 곱하고 거기서 1,994만 원을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38% 1994 기억하죠? 자, 잠깐 써놓죠. 38% 1994만. 자, 그렇습니다. 이거기 때문에 산출세액은 이제 계산해 보죠. 178 940 000 여기다가 38%를 곱하고요. 빼기 1,994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산기 해 볼게요. 178 940 000 곱하기 38%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994만 원을 뺀다 하면 나온 금액이 48019200 이렇게 나왔어요. 4,800 19,200원 나왔고요. 감면세액이라고 있습니다. 감면세액은요, 토지가 뭐 나라에 수용이 됐다든지 아주 특별한 그러한 상황에서만 감면받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인들은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거의 감면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면세액은 0. 그러면은 납부할 세액은 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양도세고요. 양도세에 대해서 양도세의 10%는 또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납부할 전체 진짜 세액은요, 48019 200에 플러스 지방세 이 금액의 1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로 하면 4801920 이렇게 되겠네요. 4801920 맞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금액이 하면 5,200 821,12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게 되는 금액은 5,282만 1,120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양도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결코 그렇게 까다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요거를 그냥 그대로 하나씩 따라서 계산만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하나 해 봤고요. 일단 잠깐 저장을 하고요. 다음 케이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못 받는 조건. 다음은 1가구 3주택이에요. 그리고 규제 지역이요 양도세를 중과받는 상황입니다. 이 케이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양도세 중과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변할까? 이 밑에 부분들은요, 앞에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매수금액, 매도금액, 뭐 매도일, 매수일, 부대비용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양도가액, 취득가액, 표류경비, 과세 대상, 양도 차익. 이거는 여기까지는 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앞에 거를 그대로 복사해 오죠. 뭐 4개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됐어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그래서 양도 차익 이렇게 됐어요.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 사람은 1가구 3주택입니다. 다주택자예요. 그리고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세를 중과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세트입니다. 양도세 중과를 받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가 안 된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까 앞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기로 해가지고 이 항목에서 64% 받고 이렇게 해서 3억 2천만 원을 공제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 금액은 5억 4백만 원에서 공제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5억 4백 그대로 다 양도소득 금액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는 양도소득 금액이 1억 8천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양도소득 금액이 5억 4백이에요. 정말 엄청나죠? 자, 봅시다.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요거는 다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 원 받고요. 그러면은 5억 4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요. 501, 500 이렇게 됩니다. 자, 5억 150만 원. 5억이 조금 넘었어요. 그렇게 되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면요. 5억이 넘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5억 이하는 40%, 그리고 10억 이하는 42%니까 여기에 해당됩니다. 42%에 3,594만 원 공제. 42% 3594, 42%에 3594 이죠? 그러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501, 500, 000 그죠? 곱하기 42%. 제가 실수할 뻔했습니다. 세율이요. 원래는 이렇습니다. 42%에 3,594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규제지역이고 다주택자라서 양도세 중과를 받습니다. 자, 3주택자예요. 3주택자는요, 양도세율에다가 30%를 추가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주택자는 20% 추가고요. 3주택자는 30% 추가입니다. 그래서 이 세율이 원래는 기본 세율이 42%인데 여기에 30%가 추가돼서 72%를 적용받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5억 150만 원에 72%를 계산을 하고 3,594만 원은 공제받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501, 500, 000 곱하기 72%, 그다음에 3,594만 원, 3,594 빵빵빵빵 하면 3, 2, 5, 1, 4, 0 엄청나죠? 산출세액 여기에 3억 2천이 나왔습니다. 앞에 케이스에서는 얼마요? 4,800만 원. 4,800만 원 세금이
3억 2천이 됐어요. 자, 갚는 세액은 없죠? 없고, 납부할 세액은 325140. 여기다가 지방세 10% 들어가야 되죠. 3, 2, 5, 1, 3200, 5, 1, 4, 000. 맞나요? 325140, 325140, 3254만 원. 이렇게 더하면 금액이 3억 5,700, 654. 내야 될 세금이 이겁니다. 3억 5,700. 대단하죠? 양도 차익이 여기서 5억 400만 원이 나왔어요. 대략 5억인데 5억 정도 벌었는데 세금으로 3억 5,700을 내요. 규제 받으니까. 아까 규제 받지 않는 케이스에서는 얼마? 5,200. 3주택자 규제 받으면은 3억 5천. 엄청나죠? 이렇게 양도세 중과는 무섭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5,200만 원 세금 내죠. 근데 양도세 중과 받으면은 양도세율 30% 추가라고 그러니까 아까 그 5천만 원에 30%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낸다 생각을 하는데요. 틀린 생각입니다. 이렇게 계산되고요. 엄청난 점프가 됩니다. 이 정도면 팔기 참 곤란하겠죠. 자, 3번 실습까지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실습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가주택이라는 것은요, 매도가액 12억이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는 9억에 매수한 집을 16억에 매도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이고요. 1세대 1주택이고 비과세 요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가액 얼마라고요? 16억. 취득가액 얼마에 샀냐고요? 9억. 맞죠? 필요 경비는 얼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필요 경비예요. 이것들을 다 합쳐보면 3,500, 4,100만 원이네요. 7, 6, 4,100만 원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냐? 판 금액에서 산 금액 빼고 들어간 경비 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도 차익은요, 6억 5,900만 원이 나옵니다. 양도 차익이 나오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 사람 모두 비과세 요건을 다 갖추었어요. 그리고 매수일, 매도일 전체 거주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80%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최대 80%요. 이 사람의 상황을 보면 이 사람도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에서 보게 되면은 8년 이상 9년 미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거주도 있고 보유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64%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네요. 여기네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64% 받습니다. 뭐의 64%냐? 6억 5,900. 의 64%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냐? 6억 5,900 곱하기 64% 하면요.
이 금액이 4억 2,100,760 이렇게 되죠. 그래서 6억 5,900 여기서 4억 2,100을 빼면은 양도소득 금액은 2억 3,700 24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 원 받는 거 있죠? 250만 원이죠. 그래서 이 금액에서 250만 원을 빼주게 되면은 23724 000 빼기 250 000면은 234 740 000 이렇게 돼요. 2억 3,474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잡혔는데요. 이 주택은 고가주택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요. 그렇지만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모두 비과세를 받는 건 아닙니다. 비과세 다 받는 부분이 있고 비과세를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12억 초과 고가주택이 있어요. 자, 8억에 샀는데 17억에 판매해요. 매도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때 비과세 비율이라는 것을 산정을 합니다. 즉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매도하는 금액인 17억과 그중에 12억의 비율을 따집니다. 17억에 12억이 몇 퍼센트냐. 그래서 17분의 12를 계산하면 70.6%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이 70.6%라는 것이 비과세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70.6%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고 그러면 70.6%의 나머지에 해당되는 29.4%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자,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17억에서 8억을 빼요. 샀던 금액. 그 다음에 뭐 5천만 원 정도 취득세, 중개, 수수료 등 경비를 빼고 양도 차익이 한 8억 5천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세금을 내는 것은 8억 5천, 8억 5천의 29.4%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과세 비율이 29.4니까요. 그래서 8억 5천의 29.4%인 약 2억 5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금방 이해될 거예요. 자, 이런 개념으로 한번 해보죠. 자, 저희가 양도소득 과세 표준 이 금액까지 냈어요. 근데 이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아니에요. 왜냐?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과세는 세금은 12억 이상에 대해서만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걸 계산해 볼게요. 비과세 비율을 계산해야 돼요. 비과세 비율은요. 지금 12억까지 비과세예요. 그래서 12억 나누기 판매 금액이 얼마죠? 매도 금액 16억이죠. 16억 매도 금액에서 12억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면은 이거는 12 나누기 16이죠. 그러면은 75%네요. 75%가 되고요. 비과세 비율이 75%다. 그러면 과세 비율은 나머지인 2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과세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이 위에 있던 2억 3,400 요 금액이죠. 2억 3,400 740 000 곱하기 25% 하면
234 740 000 곱하기 25% 하면은 많이 줄었네요. 5,800 685 5,868만 5천 원으로 줄었어요. 이거 여기가 길어졌네요. 조금 내려볼게요. 아, 요 위에다가 제가 썼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요 위로 옮겨 볼게요. 조금 헷갈리게 해드렸습니다. 자, 음, 아까 여기서 양도소득금액 나왔죠?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뺐어요. 그랬더니 양도소득 과세표준 2억 3,740만 원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먼저 이걸 구해야 됩니다. 비과세 비율. 우리가 지금 매도하는 16억 분의 12억. 그렇게 하면은 75%가 비과세, 세금 안 내는 구간이 되고요. 과세 비율은 나머지 부분 25%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거죠. 2억 3,740에 25%에만 25%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금액은 이렇게 2억 3,474만 원의 25%에서 5,8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다시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세금 내는 부분이 5,8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세율을 한번 찾아보죠. 5,800만 원이면 여기죠. 5,800만 원, 5천만 원 이하는 요거고 그러면 8,800만 원 여기 해당되네요. 24% 576만 원. 24%에 576. 24%에 576만 원이에요. 그러면 뭐죠? 산출세액은 위에서 5,800 685 000 곱하기 24% 빼기 576만 원. 이렇게 하면 58 685 000 여기 24% 빼기 576만 원. 그러면 8 3 2 4 400 이렇게 뺐어요. 감면세액 없고. 그러면은 최종 납부해야 될 세액은 8 3 2 4 400 여기다가 지방세 10%를 더해야죠. 여기다가 플러스 832 440 이렇게 되죠. 10% 그러면은 832만 4천 원 이렇게 하면 납부해야 될 세금은 156 840 이 정도 최종 납부한다. 생각보다 세금 크지 않아요. 900만 원만 내면 돼요. 겉보기로는 9억에 서서 16억, 7억, 7억의 이익이 있었지만은 뭐 비과세 요건 다 갖추고
그다음에 장기 특별공제 64%씩 받고 그러니까 900만 원 정도 세금을 낸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예. 가장 결정적인 게 이 장기보육 특별공제를 받은 것이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12억 이하 비과세 또 같이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받았고요.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 밑에 상황은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은요, 다주택자예요. 그렇지만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는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이 뭐가 되냐면요. 일단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12억 이하 부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없어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아까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그 표에 따라서 받았지만은 이번에는 최대 30%까지만 받을 수 있는 그 표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또 계산을 해 볼게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빼고 양도 차익 구하는 부분 요까지는 앞에 케이스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케이스를 그냥 복사해 올게요. 4개. 자, 이렇게 됐어요. 요까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여기 앞에서는 1세대 1주택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80% 받는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았고요. 이 사람은 다주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30% 받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까는 8년 이상 9년 미만에 해당되는 64%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1세대 1주택자 이외의 경우는 이 표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년 이상 9년 미만이기 때문에 16%만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16%입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6%다. 뭐의 16%인가? 6억 5,900의 16%를 공제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얼마냐? 6억 5,900 곱하기 16% 하면은 105,440 이걸 공제받습니다. 그럼 양도소득 금액으로 잡히는 것은 659 빼기 105 440 000 그러면 553 560 자, 양도소득 금액이 이렇게 되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똑같이 이것도 250만 원 공제 받습니다. 그러면 551 060 이렇게 돼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 해서 이렇게 받는데요.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다주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5억 5천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5억 5천입니다. 그러면 양도세율이 얼마죠? 한번 볼게요. 5억 5천 5억 이하고 10억 이하 여기에 해당되네요. 42% 3594 42%의 3594
자, 그래서 산출세액은 쓰죠. 산출세액은 551 060 곱하기 42%를 세율 적용하고요. 3,594만 원, 3,594공 공제를 받죠. 그렇게 하면은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51 060 000 곱하기 42%, 42%, 그 다음에 빼기 3594 0000 면 세금이 195 505 200 이렇게 나옵니다. 세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1억 9천 벌써. 아까 앞에 케이스에서는 830이었는데,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12억 이하 비과세도 못 받고, 그것이 많이 커요. 감면세액은 없습니다. 그럼 최종 납부해야 될 세액은 1억 9천 500 505 200 플러스 지방세 얼마죠? 10%니까요. 19 하죠? 550 550 52 520 이렇게 돼서 답이 215 055 720. 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할 줄은 알았지만 많이 비교되네요. 자, 바로 앞에 케이스 9억에서 16억 똑같아요, 조건. 이것은 이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900만 원만 세금을 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세금이 2억이에요. 900만 원 세금이 2억으로 늘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장기 보육 특별 공제를 적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12억 부분 이하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900만 원에서 2억 1천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양도 차익 계산하는 거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비과세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계산 이거는 5,200만 원이 3억 5천원으로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고가주택 900만 원의 세금이 2억 1천원으로 올라갔네요. 자, 솔직히 네이버나 홈택스에 들어가면 양도세 계산기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조건을 넣고 입력을 하면은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직접 해본 이유는요. 양도세가 어떤 구조로 계산이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신경을 써가지고 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산해 본 과정에서 양도세 절감의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냐 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 다음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요 두 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보유기간 중에서도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중과를 받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되는지 그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소 시간이 꽤 길어졌습니다. 좀 복잡한 과정이었지만요.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했던 요 과정의 파일은 제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운받아서요.
처음에 저희가 실습 시작하기 전에 공백으로 된 것들 그걸 가지고 손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계산 다 된 이 파일도 올려 놓을 테니까 그거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양도세 계산하는 그 자체는 어렵지 않게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하시면요 다음에 또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